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당히 좀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나스닥. 기존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2,300선이나 이 정도까지 빠진 마당에 여기서 솔직히 그거죠. 어느 쪽으로 튀든 다 가능한 자리였었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같이 연동되면서 나오는 변화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경계감 대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은 시장이 왜 올라? 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혼재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유가 다시 103달러대 또 급등, 한 장중에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천연가스 12% 급등. 네. 그리고 또 유럽 쪽도 천연가스 또 급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인들 또 금리도 급등.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3%대 진입하고 달러화도 급등보다는 107대 이제 달러화가 인덱스가 107입니다. 네. 실감이 잘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높은 지수죠. 상당히 높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원달러가 잘 버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네, 그런 상황들이 다 혼재해 있는데 시장은 주식시장은 반등. 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동향을 봤을 때 오랜만에 다른 쪽도 한번 볼까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다우지수부터 나스닥까지 이 기조를 보게 되면 직전 고점과 저항선을 향해서 일단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딱 그런 패턴으로 보이는데 근데 좀 의아한 주가가 반등을 해도 거래는 이제 아직 회복을 못합니다. 거래량이. 네. 그게 올라와도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도 세력은 약간 좀 실종됐는데 이제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시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닥 찍고 확 돌아가는 이런 강한 패턴이 조금 좀 약한 모습들이 나온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또 이제 조금 있다가 한국 시장도 보겠지만은 요 위쪽에서 그러니까 즉 직전 고점과 나오는 게 한 11,700 뭐 800 요 안쪽에서 확인하고 그 위쪽에서 움직이기가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란 점에서 일단 시도해 보는 거죠. 시도해 보는데 오늘 또 고용 지표 발표되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근래 들어서 최고 23만 건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기 관련돼서 이게 뭐 어떤 지표에 따라서 좋게 해석하느냐 안 좋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용이 부진하게 발표되는 거를 시장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완화시켜서 움직이겠구나 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해석한다는 거는 약간 꼬아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장 반응했던 것 자체는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락했는데 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즉 악재 둔감해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징으로 봐야 될 게 반도체주들의 급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요소 중에 하나가 네.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 반도체 기술주들에 대한 이 불안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등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그게 풀렸다는 걸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약간 완화 국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나스닥에서도 빅테크주들은 그냥 뭐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냥 다 쫙 올라가는 가운데 또 지금 테슬라도 강했죠.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오늘은. 그러네.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올랐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5% 올랐는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확산의 기대, 특히 폭스바겐에서는 전기차 잘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폭스바겐은 잘 안 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장 별로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 같, 뭐 좀 핑계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계속 확대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의 기대감도 크고 거기다가 뭐 중국도 이제 보조금하고 다 확대 쪽으로 계속 가죠. 근데 중국은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BYD나 CATL은 막 주가가 어제 6, 7%가 쭉 올라갔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못 갔죠. 그렇죠. 근데 이게 ESS라고 하는 기준을 LFP 쪽,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하는 쪽으로만 이쪽 이외에는 예전에 보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다 폭발하더라.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잘하는 거 LFP만 허용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은 못 갔죠.
그런 상황은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기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물론 시장이 갈피를 못 잡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격이나 모든 게 이제 확대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갭상승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오늘 이제 지켜야 될 자리가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2,340선 위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턴하는 자리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어렵게. 그래서 한 2,350, 그 아까 그 안쪽에서 지난 고점까지 한 2,450까지. 그래서 지금 그 저항선 내려오는 거를 꾸준히 밑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작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을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낙폭 과대한 것들. 낙폭 과대 대형주급이 먼저 움직이겠죠. 네, 대형주급부터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최근에 강했던 섹터는 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건 뭐 원전? 어제 보니까 또 바이오도 강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신고가 나오는 것들이 바이오주들이 많다면서요. 네. 좀. 그래서 또 이게 따라갈까 싶긴 한데 뭐 하여튼간 바이오 쪽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글로벌리 지금 코로나 재유행 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거 다시 우리 2020년 초기 그 바이오주들의 상승 이런 네. 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도 있죠. 어제 보니까 모더나도 갑자기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그냥 쭉 급등. 그냥 그거 한 3일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올 장사는 다 끝났을 뻔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걸 왜 거기다 대고 그게 썩 그렇게 봤는지 이제 또 틀렸네요. 네. 예. 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쪽에서 이쪽도 같이 붙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섹터가 나뉘거든요. 예전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섹터 백신 진단 키트 쪽이 강했지만 나머지 제약 바이오 그래서 순수 면역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 바이오 시밀러는 못 갔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다 그 코로나 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소외받는 경향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폭제가 되는 제약 바이오 쪽만 한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워낙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반발매가 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한 2,450선 정도 기점을 갖고 움직이는 변화 봐야 될 텐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7월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인가부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런 이슈를 다 뚫고 시장이 7월 말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점이 7월 27일 FOMC 회의까지 딱 확인하고 거기서 이번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도 나오고 거기다가 한국은행 금통위도 나오고 CPI 발표되고 뭐 그냥 어지러울 텐데 이걸 다 안고도 시장이 어디 위치해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 같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 월봉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죠. 여기까지 쭉 밀려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딛고 이 안쪽까지 한 2,450선 안쪽까지 마무리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8월달부터는 달라지죠 분위기가. 근데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거를 안고도 못 버티는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흔들림이 나오겠고 그런 쪽에서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뭐 사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 물렸는데요. 뭐.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잘 빠져나오거나, 네, 아니면 또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상황에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약간 정책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나오는 이제 에너지 쪽 중에서 원전은 어제 얘기 나왔지만 이게 오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쪽이나 아니면 또 가능성이 있는 것들,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축을 만들고 있고 어제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뭔가 동향을 좀 바꿀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왜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고 써놨죠? 거기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냥 올라가는데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네. 근데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네. 어쨌건 그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해요. 그쪽의 분위기 논조들을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모리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1위인데요. 뭐 40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1위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4조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 안에 거의 10조가 넘게가 반도체 쪽에 집중됐습니다. 예전보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실적 비중,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흔들거리면 나머지 뭘 기대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이거는 반도체가 꺾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삼성전자를 볼 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머지 사업부들은 거의 예전에 1조 이상 나왔던 것들도 뭐 거의 몇천억 대 쪽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 효과도 많이 봤을 것이다. 한쪽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환율 효과가 가만히 돼서 만약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그러니까 Q의 확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 또 중요한 변화가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가지고는 솔직히 실적 가지고 주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때도 네. 보통 한 며칠 지나서 조금씩 반응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아마 이번 실적 나오고 한 다음 주 초까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어제는 일단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 그리고 또 그만하면 됐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들의 분위기가 그래도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들은 거의 2분기 실적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좀 그만큼 반영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반등,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랑 똑같죠. 반등은 좀 시도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시장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일단 우리가 뭐 조금 뭐 시장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단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뭐 실제로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의 어떤 트레이딩 네. 이런 거 말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물려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물타거나 신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폭을 크게 길게 잡지 말고 짧게? 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걸리는 자리가 2,400선 중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면서 움직이는 정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거를 얼만큼 잘 돌파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시면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한번 시장 움직임 따라가 볼까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좋은 포지션이 반도체 쪽 하나, 자동차 쪽 하나, 2차 전지 쪽 하나, 그리고 또 에너지 가스 쪽 관련된 쪽 하나 이렇게 한 4-5 종목으로 일단 한번 시장 부딪혀 보는 게 어떨까? 한 정도로. 네. 근데 전에 네. 이제 그러니까 반등장이 시작이 되면 좀 대형주가 갈 것 같다라고 전에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그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항상 그렇죠. 항상 반등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장이면은 중대형급이 먼저 가죠. 근데 그 사이에서 많이 빠진 것들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폭들은 다 제각기 움직이다 보니까 대가가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의 영역이죠. 근데 중대형주의 지수가 움직여야 그 정도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다 보니까 초반에는 지수와 똑같이 다들 움직여요. 종목들도. 그래서 이럴 때는 주도주가 뭐다라고 잘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낙폭 컸다가 이제 안정돼서 거기서 저항대까지 들어왔다가 또 출렁출렁 힘을 보일 때 여기서도 꿋꿋하고 계속 고점을 내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그게 어디냐? 라는 쪽에서 지금부터 저희가 찾아야 될 거고 이제 반대로 2,300이 단단한 지지권이냐? 난 전제 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섹터들 아마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 주도 섹터가 뭐였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죠. 공구음원? 네. 공구음원. 네, 이게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나오는 좀 틈새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하나의 뭐 그냥 생각은 드는데 매매는 전혀 못할 스타일이죠. 이런 것들은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여튼 그 실적이 받침되지 않는 그 급등 테마주들 이거는 좀 우리 쳐다보지 말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김인수 대표님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쳐다 안 보고요. 손이 가더라고요. 손이 벌써 거기 가 있더라고요. 손이 가요, 왜 이래, 손이가. 왜 이래, 막 이러는데 막 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아유, 네. 그 손 차압하고 싶네, 막 이러고. 네.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니까 여기도 AP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CPU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력 관련주 어제 좀 핫 이슈였는데 일단 오히려 좀 이런 기회에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정책 관련주입니다. 정책 관련주가 보통 보면은 정책 관련주의 특성은 지금 당장 뭐가 나온 건 없어요. 한때 저희 수소 관련주 한번 보세요. 뭐가 될 것처럼 앞으로 한 달 뒤에 수소 관련 수소차가 막 다 전국에 다닐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돈 쏟아부어서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슈가 될 땐 강하죠. 근데 그거 약발이라고 그러죠. 떨어지면은 또 주가가 조정받습니다. 조정받을 때 노려야지. 지금 여기서 대응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줄였다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어제 강했던 약간 틈새적인 섹터가 오늘은 안 강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또 미국 시장 좋고 그래서 다른 낙폭 컸던 것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또 상대적으로 위에 와 있죠. 그러면 또 이런 건 조정받고 이건 또 갈 수 이런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여기서 지금 그냥 이슈 또 다시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안쪽으로 팔고 기다려보자는 관점 쪽에서 종목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BHI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거의 대장주 역할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해달라고 이런 거 얘기 안 드립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네, 그냥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 네, 그냥 근데 이거 추세적으로 그냥 매매죠. 네. 트레이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결국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주가가 상태가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안쪽까지 한 9,000원대 안쪽까지에서는 치고받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위쪽으로 올라갈 기업 내용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근데 저런 신고가 매매나 저런 지금 상승주 할 때는 네. 항상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정해놓고 들어가고 이런 종목은 저희가 보통 보면 기업 내용들을 확인했다. 근데 한 단계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잘못하게 되면 이게 보통 보면 분봉도 어제 보면은 장중에 17%까지 갔다가 이거 다 내려왔습니다. 네. 저쪽 고점에서 확 샀던 사람들은 다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 맞춰가서 이렇게 쭉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전에 했던 거 판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이런 자리는 딱 좋거든요. 지금 매수 타이밍 쭉 거래 확 들어가면서 이렇게 팍 쓸 때 매도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김인수 대표님 같은 고수분들이나 하는 거지. 예. 우리는 그냥 한 주나 10주 정도 가지고 예. 그냥 연습하는 용도로나.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참 매매하는 대응 방법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저런 단타쟁이, 그래서 돈 버나 보자. 그래서 추세로 가야 이렇게 쭉 해서 크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 길게 보유해서 주식과 함께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단타도 하나의 영역입니다. 네, 영역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매매.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또 그게 보통 보면은 기업 내용들이 약간 중소형급 쪽에서 뛰어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건 뭐건 어떤 시장 흐름들과 만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액션을 취해서 거기서 겟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는 이제 자세히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악플을 벌어요 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네. 우리 올해 수익률, 우리 김인수 대표님 얼마나 보셨나 이제 보면서 이제 다 인정을 해주겠지. 공개를 하라고요? 안 해요? 지난번에 하셨다면서요? 지난번 장이 좋았으니까 했죠. 농담입니다. 예. 그러나 원하신다면 네. 자, 그럼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제약주, 그다음에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종목들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그래서 제약 쪽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도 요즘 보니까 다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좀
급이 되는 실적 되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보는 게 일단 동국제약이 눈에 띄고 이쪽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약국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온 대표적인 보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바이오 쪽보다 좀 그래도 나 잘 못하겠어 그러면 제약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대원제약은 이번에 그래도 콜대원 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자가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또 많았다라는 쪽에서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데 또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반도체 쪽은 뭐 똑같습니다. 업황 부진에 대한 시각이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SK 하이닉스가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네, 반도체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쪽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이 얘기는 한번 쭉 드릴 텐데 DB 하이텍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팹 쪽에서 8인치가 있고 12인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자꾸 12인치 쪽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여기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8인치 쪽은 약간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소품종 대량 생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이거 지금 TSMC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약간 올드한 쪽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에 대해서 10인치 말고 8인치 쪽이 오히려 감가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주가 실적 반영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그래서 12인치보다 8인치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가장 그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텐데 시장이 너무 몰라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 이거는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비중을 그러니까 워낙 좀 반도체 쪽에서 좀 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생각에는 한 10%대 내외 쪽으로는 한번 이번 장에서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 종목 LG생활건강과 LG전자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LG생활건강은 의외로 지금 제가 처음에 저 화장품 쪽을 약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데이터들 잘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수출 금액이 IT 의약품만큼 나왔어요. 그 어느 분들은 그 손세정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오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지금 저항입니다. LG생활건강 저항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상반기 데이터나 이런 것들 확인되면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니까 중국을 이제 제외해야 됩니다. 중국 제외, 일부 어떤 화장품 품목 제외하고도 그런 손세정제나 이런 쪽을 위생용품 제외하고도 자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수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재평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딱 그 전 단계 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또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사업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HE라고 하는 쪽은 적자 전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딱 기점이 10만 500원, 10만 원대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왔을 때 비중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빠질 건 빠져놓고 그리고 다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LG전자 빨리 올라야 되는데. 우리 차영주 소장 왼팔이 거기에 달려 있어가지고. 아, 요즘 안 나오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왼팔 조심하시라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